보시죠. 오늘 할 내용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그 진도적인 내용이 되게 작아서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온 거 잠깐만 리뷰 가볍게 해드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 강의에 오늘 설명할 만한 내용까지 그냥 발을 다 담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양은 많아요. 문제 양은 많은데 선생님 그 강의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여기가 파트가 이제 그 이해하고 새로 배우는 건 적으나 그 할당량이 될 만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 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풀어도 되기 때문에 진도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번 강의는 그 주말을 끼고도 한 강만 드린 게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강의 자체가 내용은 작으나 그 문항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뭐 최대한 좀 풀어봐라는 의도로 강의 수는 적었으나 그렇죠. 강의만 듣고 오신 여러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들어온 강의가 우리 교재로 얘기하면 저번에 혹시 이항 정리 혹시 뭐 복습이나 문제를 풀었으려나요? 질문이 있으려나요? 복습만 했습니까? 복습은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면 나중에 그냥 제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하셔야 되고 혹시 그래요. 오늘 예빈이가 불쾌한 관계로 지리응답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알겠죠? 페이지 한번 하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나마 경우의 수 얘기가 다 끝났고요.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중심만 잘 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기말 끝나고 이제 2차 개강 이제 여름 개강을 할 때 확통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때는 좀 레벨을 좀 높여서 문제를 풀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좀 이제 빡세게 이제 문제 풀면서 뭔가 실력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살려두는 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그 지금 세 하는 말은 필기점을 토대로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한 5분이면 충분해요, 알겠죠? 뭐냐면 경우의 수는 크게 테마가 4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원순열. 여러분들 이제 원순열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원이 아닌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식의 탁자까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뭐 기본 됐고 알겠죠? 거기에 이제 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교대로 세우는 거, 특히 마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다. 이게 다 기본 개념이죠. 지금 쌤 얘기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으면 여기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름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배웠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요 일단 AAA, BBC를 나열하면 6팩 나누기 3팩, 2팩 뭐 이렇게 푸는 문제 패턴이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유형 크게 2가지였습니다. A, B, C 순서로 나열해라. A를 B 왼쪽, B는 C 왼쪽에 나열해라. 이런 것들은 A, B, C를 같은 문자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처리하는 거였죠. 아니나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도로망 문제가 있었죠. 도로망 문제가 있으면 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지점에서의 경우의 수를 직접 숫자로 나열해가면서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풀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뭐 또 응용된 패턴들은요 공부하면서 나중에 늘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고 세 번째 배우는 중복 순열인데 여기는 우리가 n파이r이라는 공식을 쓰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뭐 얘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직접 고배 법칙으로 푼 다음에 뭐 3의 몇 승 이렇게 풀면 되겠죠. 물론 n파이r의 상수법은 nr 제곱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넘어가면 중복조합이 여러분들이 암기할 파트가 많습니다. 중복조합은 NHR을 쓰는 거 있는데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선택만 하고 나열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문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3H7을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잘 나오는 유명한 문제가 같은 공 7개가 있는데 뭐 A, B, C 상자 3군데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단 빈 상자가 있어도 상관없다. 3H7이죠. 연동이 되십니까? 네, 그게 돼야 되고 그 의미 아닌 정수 문제에서는요. 자연수 처리하고 짝수 처리하고 홀수 처리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그거만 처리해서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것을 포함한 같은 것에 대한 공 같은 거를 서로 다른 주머니 넣는 경우가 중복조합임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알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 또 문제를 풀면서 뭔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그 노트를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끝나면 이항 정리로 들어갔던 거죠. 이항 정리는 이것만 살아있으면 돼. A 플러스 B의 개념만 되게 10승에서 A 3승, B 7승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의 풀이를 딱 기억하거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10개의 가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A를 3개만 뽑아내는 경우를 찾아내라 이 소리인 거죠. 요게 조합으로 진행해서 10개 중 3군데 A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B야 라고 하면 개수가 A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처리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마찬가지예요. 그 쌤이 잡아준 3개의 유형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배웠던 게 이항 정리 공식. 그건 그냥 쌤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요거는 지금 외워져 있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장을 매일 보고 계시겠죠? 맞냐? 네, 쌤이 기말이 끝나면 우리 비반한테 미션을 드릴 계획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를 적어서 단톡에 올리기. 내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것들이 그런 계획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매 한 달을 채우는 한 달 30일이잖아. 30일 다 볼 수 있거든요. 30일을 채우는 친구한테 포상을 할 계획이고요. 하루라도 누락되면 다 죽방을 날릴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뭐 이 모든 정신없는 기간이 끝난 후에 제가 이렇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항 정리도 그건 암기니까 암기해서 적용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1단원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단원 넘어오면 이제 확률인데 확률부터는 쌤이 이게 확통 강의를 들어보시면 첫 강의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확률의 통계는 뒤로 갈수록 쉬워져 라는 표현 씁니다. 알겠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특히 아이들은 통계를 못했지만 두 친구는 통계를 해서 알 텐데 벌써 많이 까먹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알겠죠? 통계는 진짜 한번 배우면 안 까먹으면 다 맞춥니다. 근데 벌써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다 맞추기 힘들 거라 예상이 되는데 뒤로 가면은 아예 안 변해요. 문제 유형이. 그냥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뭐 두 친구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알겠죠? 하지만 그치, 까먹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알겠죠? 근데 자꾸 봐야 돼 노트를. 안 까먹어야지 다 먹습니다. 알겠죠? 확률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에는 어려운 파트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좀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연습하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쌤이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여러분 필기장도 보시면요. 한 페이지가 확률 한 단원 끝이야.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그 첫 유형이 저번에 여러분 들어온 강의였을 것이고 그렇죠? 첫 번째 유형이 뭐였냐면 이산적 확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얘를 이제 교과서에는 수학적 확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죠.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 아니 평평할 게 아니라고.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아이디가 강의 안 들었으니까 너 해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얼마야? 3분의 1. 어떻게 알았지? 강의를 안 듣고도 그렇죠. 이렇게 쉬워.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지? 네? 6분의 2니까 그렇죠. 여기 중학교용 문제죠. 알겠죠? 뭐냐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요거 우리가 전체라고 전체. 알겠죠? 원래 이 확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푸는 거거든. 전체 뭐뭐분의 원하는 뭐뭐를 구해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원하는 뭐뭐를 구해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이산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이렇게 경우의 수로 딱딱 끊어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나는 이걸 뭐라 불러? 시행이라고 시행.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을 할 때 이 시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겠죠? 시행을 할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사건이라는 표현 쓰니까 확률 알겠죠? 이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사건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 그러니까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사건을 보통 NS라 합니다. 이 NS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또 집합 공부가 이제 뭐 오래됐을 거기 때문에 표현을 알려드리면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N 알겠죠? 요게 전사건인데 S가 전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NS를 구해야 돼. NS가 얼마야? 6이죠. 주사위 던지는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 6가지. 그 중에 원하는 거. 요거를 보통 3일에서 나온 사건을 A라고 이름 지을게요. 사건에 이렇게 알파벳 이름을 지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A라는 사건이 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죠. 그때 우리 이 확률을 PA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건 A가 나올 확률. 표기를 알아야 이제 대화가 될 거니까 알겠죠? A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전체 경우의 수분의 원하는 경우 수 구하는 게 이 확률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확률의 1단원은 저거야. 이산적 확률. 그럼 이 이산적 확률은
확률에 포함되기 좀 애매한 게 확률 문제 읽다 보면요. 뭐뭐를 할 때 스톱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요. 뭐뭐 1 스톱 원하는 경우의 수에서 예분의 예로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 필기장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거는 확률 문제가 아니다. 예. 경우의 수 두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단단한 친구들은 여기가 쉬울 것이고 경우의 수가 단단하면 여기 어렵겠지. 알겠죠? 여기 다 경우의 수 문제니까. 확률의 틀을 띈 경우의 수 문제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배운 새로운 개념이 이밖에 없어. 그 다음 표기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봐봐. 문제가 뭐뭐를 할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보통 문제 내는데요. 그죠? 이 뭐뭐일이라는 거 보통 사건 A라 많이 표현하고요. 뭐뭐를 할 때 이걸 전 사건 S라 표현하니까 알겠죠? 우리가 PA를 구한다면 S의 개수분의 N이 개수입니다. 개수분의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이런 확률에 성질이 있다면 PA는 확률은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없죠. 0은 가능하죠. 주사위를 던질 때 0이 나올 확률 0이죠. 주사위 0이 없으니까 알겠죠? 확률의 최대값 얼마야? 사용 얼마야? 네, 얼마야? 지금 그 입모양이 뭐지 지금? 6? 확률의 최대값이 6이라고?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네가 보여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자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1이죠. 확률의 최대값은 1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왜 이러십니까 진짜. 1이죠. 알겠습니다. 확률은 이런 라인 알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A 여사건 기호 X죠. 우리 두 친구 괜찮겠습니까? 여사건 기억납니까? 네. 얘는 뭐냐면 전체 1에서 PA를 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확률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합집합의 확률은요. 경우의 수와 공식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해? 각각의 확률을 더한 뒤 뭘 빼야 돼? 교집합을 한번 빼야죠. 그대로 가는 거 그대로. 알겠습니까? 확률에서 이런 수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표현 이해하고 그 다음 1단원은요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몇 개 띡띡띡 풀어주고 아마 이제 숙제를 그죠? 아까 얘기했죠. 507번까지 던졌는데 그만 이제 우리 교재가 이 문제도 미친 교재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그냥 문제 풀면서 뭔가 개념이 습득될 수 있도록 문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이제 유형수 아닙니까? 유형을 연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실한 아이는 알아서 다 이제 연말에 해라 뭐 이런 개념이라서 여기 지금 346번부터 아까 얘기한 500 몇 번? 507번까지 다 이 문제.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읽으면 뭐뭐를 할 때 스톱 경우의 수 구하죠. 뭐뭐 스톱 경우의 수 구하죠. 1분의 1 끝 이렇게. 요 구조야 다 요 구조 알겠죠? 요 구조의 문제가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거기 이제 그러면 봐봐 여기가 왜 여기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얘는 지금 확률 문제로 봐야 돼. 경우의 수 문제로 봐야 돼. 경우의 수 문제야 이건 완전. 확률을 배울 게 없어요 여기서 알겠죠? 그냥 확률이 뭔지만 알면 되고요. 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어디 경우의 수냐? 우리가 확통해서 이 수능 범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원순위로부터의 경우의 수만 배웠잖아요. 근데 쌤이 이전에도 학습을 시켰지만 그 얇은 교재 기억나시죠? 거기 있는 경우의 수는 고1 때 배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여기 확률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요. 고1 때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1 때부터 모든 유형들 다 깔아놓으면 이렇게 양이 많은 거야. 알겠죠? 이걸로 경우의 수 복습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여기는 경우의 수 그냥 복습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거기 혹시 여러분들 그 쌤이 풀어주는 문제나 혹시라도 뭐 이렇게 풀어볼래 했는데 혹시 안 풀리네 뭐 이런 문제 있으시면 네 오늘 이 질문 학생이죠 우리 내신이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 어떻게라도 한두 개로 질문해 주시면 우리 강의를 하는 아이언이가 감을 좀 잡을 텐데 준수가 뭐 없니 질문? 그 표정 뭐죠? 당연하다는 듯이 그 표정 뭐죠? 서영 혹시 없니?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제가 풀진 않았으나 쳐다는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던졌어. 350번으로 틀 좀 잡아보겠습니다. 350번입니다. 뒤에도 혹시 좀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 진짜 확률에서 배운 새로운 건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350번 볼게요. 아이가 튀어나왔구나. 네, 일단 이거 삭제시킵시다. 여러분 알겠죠? 네, 미안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아이가 안 배워도 됩니다. 알겠죠? 없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건 네 그렇습니다. 요 유형서가 내신 수능을 다 위한 유형서이기 때문에 내신 아이들은 또 아이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먼데 뭐 수능만 향해 달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개나 줘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버리시고요. 네. 자 하필 또 아이 문제를 내셔가지고 다른 문제 하나만 질문해 주시죠. 네.
352. 좋아 좋아. 352번. 2번. 352번 했어. 352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스톱. 인식 안 되는 친구 끊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전체 경우수 몇 가지다? 36. 6 곱하기 6. 그죠? 우리는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그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2.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됩니다. 선생님 확률 문제인데요. 경우의 수를 구해야 확률을 구하지. 알겠죠? 이건 경우의 수 문제라고. 알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갖는다? 서영아 뭐 하란 소리지? 아연아 뭐 하는 소리지? 판별식이 0보다 서영이 판별식 알겠어? 알겠습니다. 판별식 0보다 크다. 알겠습니까? 네. 그죠? 상식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상식 없는 빨리 노트 보세요. 노트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D는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야 12B가 되겠죠. 얘가 뭐보다 큰. 그죠? 여러분 이걸 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경우의 수야. 찍는 거죠. 푸는 게 아닙니다. A제곱이 12B보다 커야 돼. 이거면 충분해. 알겠죠? 빨리 적어. A, B가 있잖아요. 주사위 문제잖아. B부터 넣을게. B부터. B가 1이면 A가 될 수 있는 게 12보다 커야 돼. 그러면 3의 제곱은 4, 5, 6, 그쵸? 4부터 6까지 3개 1 쓰란 말이야. 이걸 또 아직 경우의 수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요 꼭 이거를 막 4,1, 5,1, 6,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알겠죠? 우리는 총 개수 구하는 거니까 너무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음 B에 2 넣어버리면 24보다 커야 돼. 그럼 4 안 될 거 아니야. 5, 25, 5부터 6, 5, 6 2개. 2개. 5, 6 2개. 3 넣으면요 36보다 커야 돼. 없잖아. 6, 6, 36. 그쵸? 그래 없잖아. 탈락. 5개네요. 정답 36분의 5. 그러니까 폼은 쉽죠? 그잖아. 선생님 저거 경우에서 못 푸겠는데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진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알겠죠? 공부할 시간 아니 남았잖아요. 그때 하면 되고 알겠죠? 폼은 이거야. 아니 이 이사정 확률의 폼은요 그냥 뭐뭐 할 때 뭐뭐 이러면 경우에서 주기 구하는 거야. 그 실력을 늘려야지. 알겠습니까? 폼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좀 넘어가서 혹시 뒤에도 좀 이렇게 읽어본 문제 있습니까? 설명 좀 준성 뒤에도 보면 아니면 수업을 듣는데 아니 풀어주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유형은 좀 뭔가 와닿지 않는 뭐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까? 다 똑같은 유형들이라서 유형은 다 똑같아요. 근데 경우의 수의 유형이 다른 겁니다. 이 경우의 수를 세분화 시켜서 이 하나의 확률 유형을 다 세분화 시켜놓은 뿐인 거야. 알겠죠? 혹시 또 뭐 있습니까? 371. 375. 좀 나는 좀 같습니다. 좀 멀리 질문 좀 해주세요. 375. 이거 다 경우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375입니다. 네. 소영이가 눈 잘 찝는다, 그죠? 버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풀어도 약간 도움이 되는데, 요걸 도움 안 돼, 그냥. 알겠죠? 버립시다. 쿨하게. 내가 버리라는 거 버려도 돼. 그래, 버려. 다 찢어 버려, 그냥. 알겠죠? 앞으로 됩니다. 알겠죠? 버리세요. 네, 안타깝다. 지우해줬는데. 하나만 더 뽑아봐. 기가 막히게 버린 문제, 친구들을 위한, 그죠? 멋지다. 이거. 좋은 문제 잘 집었습니다. 알겠죠? 네, 버리시고요. 또 없어요. 없나요? 수형도. 유형 중에서 수형도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수형도 문제에서요. 오케이. 375는 버리시고 나머지는 해볼만 하기 때문에 가볼게요. 372가 볼게요. 372. 네, 372 볼게요. 첫 문제 풀어드릴게요. 네, 372는 강의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374 해드릴게요. 374. 네, 뒷부분 가능하시던데. 374 할게요. 자, 수시 면접을 위해서 6명이 6자리에 한 줄로 앉아 있다가 면접을 마치고 다 같이 돌아와 다시 6자리에 한 자리에 앉을 때 스톱! 전체 교무수는요? 다 끊어야 돼 이렇게. 전체 교무수는? 36? 36이라는 게 6 곱하기 6. 그죠? 네. 설마 왜 6 곱하기 6을 생각하지? 6이 나와서. 분필 던질 뻔했어. 네, 조심해라. 야, 너 완전히 위험하다. 조심해라. 봐봐, 6명 지금 상황이 뭐냐면, 봐봐, 지금 선생이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봐봐요.
A1부터 A2까지 6명이 앉아 있었어. 그지? 면접 받고 다 나갔어. 다시 들어와서 앉을 때 이 소리야. 6명이 지가 앉은 자리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랜덤으로 앉을 때 이 소리야. 너 성현아 전체 인수 몇 가지 있어? 6팩토리얼이죠. 이해되겠습니까? 6팩입니다. 6명이 나열돼 있겠죠. 여기 짜라라.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전체 인수 보였고요. 그때 처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이 3명만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죠? 자, 원하는 경우 이 분자에 쓸 거니까 위에서 쓸게요. 원하는 경우 가겠습니다. 그렇죠? 6명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앉았는데 3명은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 어떻게 되겠어? 저도 어떻게 돼? 6명 중에 3명은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떻게 되겠어? 뭐 쟤네들한테 지금 너 지금 뭐 마음 놓고 있었던 거야? 부피랑 던져줘. 진성아. 6명 중에 자기 자리에 앉을 3명 선택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 어떻게 해야 돼? 5? 5? 6시상. 조심해라. 다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6시상, 그치? 일단 3명을 뽑았어. 왜 걔네들은 지자리에 앉을 거야. 그러면 A1, A2, A3가 칩시다. 얘 앉았어. 끝. 그죠? 그러면 4, 5, 6이 다시 앉을 건데 자기 원래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공식적 경우에서 못해요. 직접 써야죠. 이 직접 쓰는 거 수용도라 부르는 거야. 알겠죠? 이건 할 방법이 없어요. 쓰겠습니다. A4에 앉을 수 있는 애가 누구야? 5 아니면 6. 둘밖에 없어 어차피. 그죠? 여기 5가 앉았으면 남은 애가 4, 6이잖아. 4, 6 돼야 안 돼. 안 되죠? 6, 4 앉아야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6이 앉았어. 남은 애가 4, 5 남았잖아. 5, 4 안 될 거 아니야. 5가 붙으니까. 4, 5 한 가지. 총 몇 가지예요? 2가지. 얘는 그냥 곱하기 2야. 2가 왜 나왔어? 직접 다 쓴 거야. 직접 쓸 때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통 수용도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수용도는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써야 되거든요. 방법 없습니다. 알겠죠? 답은 예분의 1이다. 끝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확률 풀이법이다. 알겠죠? 기본적인 풀이법입니다. 이 수학적 확률을 푸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좀 더 넘어가서 이게 소지 한번 봐봐. 하나 찍어 봐봐. 좀만 더 풀고 넘어갑시다. 감 좀 잡게. 다른 유형도 가시죠. 어려워 보이는 거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좀 약한데 라는 거 있으시면 느낌을 던져봐봐. 아이언이 던져도 됩니다. 어차피 얘는 너랑 똑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뭐 하나도 안 풀었어. 이씨. 나 봐봐. 요거는 내가 뭐 좀 다 그래? 다 그래서 뭘 할지 몰라? 봐봐. 준성은 없어? 너무 좀 풀어봤잖아 이거. 뭐좀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하나 풀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다 어려워 보입니까? 395번. 조심. 가볼게요. 395번 갑니다. 100부터. 그러니까 유형은 다 똑같아요. 지금 쌤이 확률에 1번 유형 정리 중 있는 거예요. 1번 유형이겠죠? 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에서 푸는 기본적 확률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부터 999까지. 100부터 999까지의 900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스톱 전체 경우 수는 10조. 몇 개? 900개. 한 개 뽑는 거니까. 그죠? 900개의 경우수 있겠죠? 395번. 395. 그때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하래요. 쉽게 말하면 세 자릿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7 되는 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잠깐만 있을 거 아니에요? 땡땡땡 원하는 경우의 수 구하랍니다. 다 경우의 수 문제라는 점을 집중해 주세요. 합이 7 돼야 돼. 그죠? 합이 7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B, C라 가정하면 지금 내가 찾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인 걸 찾는 건데 같은 숫자 중복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랬어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난이도 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를 다 뽑아서 나열을 합시다. 어차피 세 자리 수는 다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죠? 그러면 숫자 세 개를 어떻게 뽑냐? 예를 들면 1, 3, 3 나열하는 거 같은 것을 포함 순열이죠. 3팩 나누기 2팩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거는 선택을 다해서 나열해야 돼. 이건 같은 것을 포함 순열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세 개의 합이 7 만드는 한 자릿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있어요? 좀 불러주세요.
1, 2, 4. 자, 잠깐만, 서영아. 혹시 너는 이 1, 2, 4를 부를 때 너만의 기준이 있니? 앞자리가 제일 작은 수를 쓴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1, 2, 4 하나 보인다. 1, 2, 4 이렇게 하는 거야. 작은 수. 작은 수부터? 작은 수부터 가면 1, 1, 7부터 나와야 1, 1, 5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죠. 알겠습니까? 요런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냥 던지는 친구는 풀지 마. 그냥. 알겠죠? 어차피 틀려. 시간 낭비야. 알겠죠? 그냥 던지고 풀지 마시고. 쟤는 그래도 나름 기준이 있었잖아. 어차피 작은 수부터 했습니다. 다만 틀렸을 뿐이고. 잘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작은 수도 할 거면 이렇게 가야지. 그죠? 작은 수 받겠습니다. 쌤이 보통 나는 보통 이랬을 때 큰 수를 좋아하긴 합니다. 알겠죠? 큰 수보다 좀 편해. 뭐 내 기준이긴 합니다. 알겠죠?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는 이제 그걸로 나랑 한 10분 정도 토론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작은 게 편하다는 거야. 뭐 나는 지지 않았죠. 나는 큰 게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알겠죠? 정확한 게 중요한 거니까 작은 수 받겠습니다. 잠깐만. 첫 번째 작은 걸 할 거면 두 번째 작은 걸로 가야지. 그렇게 딱 해야지 안 틀릴 거 아니야. 1, 1, 5. 두 번째 1, 2, 4. 1, 3, 3. 1 끝났지. 1을 버려야지. 2부터 출발. 그죠? 1 있으면 다 끝났어 지금. 그죠? 2 들어갈게요. 2.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다. 빵이 없네요. 빵이. 그쵸? 내가 그렇게 잔소리 해놓고 그쵸? 나도 틀렸습니다. 이런 틀리는 거 아니야. 0이 가능하잖아. 그쵸? 네네네. 다시 가겠습니다. 0 가능하죠. 빵빵 7. 700 있잖아. 700. 그죠? 빵빵 7부터 해야지.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빵빵 7 아이들 괜찮아? 빵 1, 6. 빵 2, 5. 빵 3, 4. 빵 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1, 1, 5. 1, 2, 4. 1, 3, 3. 끝. 2로 합시다. 2, 2, 3. 네. 근데 100부터 카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네. 007은 007은 아직 나열 안 했어요. 나열을 할 때 얘는 700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택 과정이에요. 선택을 하고 나열할 때 숫자 만들어야지. 오케이? 알겠어요? 갈게요. 알겠죠? 자, 2, 3 왔어. 그 다음 없어. 더 작아질 수 없잖아. 그렇지? 더 키우면 똑같잖아. 3은 할 수가 없어. 3은 3은 9니까 그렇죠? 끝. 확실하다라는 거 본인이 알아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얘가 특이하죠. 얘가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700밖에 없어. 알겠죠?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어떻게 쓸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하자. 여기도 두 가지, 한 가지 되겠죠. 여기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네 가지. 그죠? 0이 껴있는 좀 애매하니까. 얘도 네 가지. 얘 네 가지. 얘부터 나야 되죠. 이거 3팩 나누기 2팩. 세 가지. 이건 같은 숫자 없으니까 3팩. 6가지. 다 써서 다 더해서 여기 얹으시면 정답, 분수가. 이해됐습니까? 그런 틀림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봐봐. 다 경우의 수 훈련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떤 상황이 됐든 경우의 수가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체크해 보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넣어주셔도 됐고요. 네, 나머지 풀면서 질문해야 될 것 같다. 알겠죠? 그냥 선생님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하나를 봐드리면 뭐 이런 문제도 간혹 나오는데 사실 모의고사에 출제되지 않지만 한 번쯤은 풀어볼 만한 문제가 440. 내가 풀어줬구나. 강의 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건 강의 때 풀어줘서 보기 때문에 할 게 없네요. 됐습니다. 네. 뭐 또 있어? 궁금한 거? 나머지는 왜 엑셀 안 풀어주냐면 여러분 풀고 질문해야 돼. 이거는 싹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혹시 또 뭐 눈에 밟히는 문제가 있으실까요? 앞타임 아니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죠. 네, 없으시면 제가 하나 풀어드리죠. 499번 가겠습니다. 오늘 후반부를 풀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499번입니다. 이번 교재는 여러분 꼭 신경놨다가 물론 나중에 또 우리 진행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계속 또 뭔가 교재가 나가서 진도를 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틈날 때 조금씩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확통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를 공부하든 다 도움이 돼요. 알겠죠? 이 내신과 수능의 경계가 거의 없는 파트가 여기 확통이기 때문에 알겠죠? 뭘 풀든 다 도움이 됩니다. 집에 있는 교과서 풀어도 돼요. 도움 됩니다. 알겠죠? 수원수투는 사실 수능 공부할 때 교과서 같은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있으면 공부하시면 다 도움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499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문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 스톱! 전체 경우수 몇 가지지? 6 곱하기 6 곱하기 6의 3승 216이죠. 여기 제가 거기에서 자 원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습니다. 한글로 써볼게요. A가 B보다 작거나 또는 여러분 또는 어떻게 받아야 돼? 또는 A 또는 B 이거 어떻게 풀어 우리? 합집합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A가 B보다 작거나 또는 B가 C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진행할게요. 요거 어떻게 풀죠? N A가 B보다 작은 경우 구하시고요. 더하기 N B가 C보다 작은 경우 구하시고요. 빼기 뭐 해야 되지? 교집합. 항상 습관돼 있어야 되겠죠? 이 확통 풀 때 또는 항상 딱 긴장이 돼 있어야 돼. N 둘의 교집합은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은 얘인 경우를 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진행해 볼게요. 봐봐.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주사위를 던져서 A가 B보다 작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번에 우리 중복조합 마무리할 때 배웠던 거랑 유사합니다. 6시 2를 하시면 돼요. 6개 중에 숫자 2개 뽑아. A, B에 집어넣어. 끝. 그죠? 크기가 정해진 선택은 이렇게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중요합니다. 곱하기 6. 얘는 뭘까요? 얘인 경우의 수가 얘라고. 사람아 왜 그런 것 같아? 6이 어디서 태어났어 갑자기? 준서가 6이 어디서 태어났어? 아이는 6이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 우리가 주사위를 몇 개 던졌죠? 3개. 우리는 A, B, C의 숫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나 6C는 뭐 한 거야? A, B에 들어갈 숫자 2개 선택한 거죠. 그럼 C는 뭐가 나왔을 거 아니야? 붙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전체가 C까지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C가 항상 있어야죠. 알겠습니까? 얘가 얘야. 알겠죠? 플러스 얘는요 똑같죠? BC에 넣는 건 6C 크기 순으로 그리고 A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6가지. 이해됐습니까? 빼기 여러분 얘는 몇 가지겠어? 6C 3이 되겠죠. 그죠? 1부터 6까지 3개 선택 자동으로 돼요. 끝. 알겠습니까? 얘 연산해서 얹으시면 정답.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 하던 폼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2개가 돼버린 거죠. 전체 시행에서의 경우의 수와 원하는 경우의 수 이 2가지가 이제 붙어서 나온 게 이런 확률 문제들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여사건 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사건 쓰는 게 잠시만요. 저도 문제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 472번 뒤쪽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똑같네요. 472번 풀겠습니다. 472 봐봐. 472 472 보시면 봐봐. A, B, C를 포함한 10명의 탁구 선수 중 3명을 뽑을 때 스톱! 전체 경우수 몇 가지야? 10C 3분의 1 경우죠. 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는 A, B, C 중 A, B, C를 포함한 10명이네. A, B, C가 있고 1부터 7까지 해줄게요. 1부터 7까지 10명 있습니다. 그렇죠? 10명 중 3명 뽑을 때 A, B, C가 적어도 2명이 포함되는 경우에 포함될 확률을 구해라. 지금 다시 말하면 A, B, C가 적어도 2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3명 뽑을 때 A, B, C 중 적어도 2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A, B, C 기준하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1명이 포함될 수도 있고 2명이 포함될 수 3명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죠? A, B, C 중 적어도 2명이면 사실 얘는 굳이 6번 안 풀어도 풀이가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내가 다 해볼게 그냥. A, B, C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3명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2명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1명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안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아예 다 구해버릴게. 공부하는 거니까. 3명이 뽑히는 경우에서는 3C3 한 가지죠.
A, B, C 뽑으면 끝 그냥 알겠죠? 얘는요 3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7명 중에 1명 뽑는 게 답이겠죠. 이 문제 답은 얘 분의 얘들이 합이야. 끝 그냥 알겠죠? 혹은 이렇게 풀어도 돼. 한 명만 뽑히는 경우는 31하고 72 그죠? 아예 안 뽑히는 건 73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얘 둘을 더한 게 6번의 경우의 수인 거지. 그럼 한 6번을 굳이 푼다면 1 마이너스 10C 3분의 그죠? 확률이 6번 1에서 빼는 거니까 경우의 수 얘 둘이 합 31 곱하기 72 더하기 73이죠. 근데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바보지 뭐. 얘 둘이 더 편하지 산수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해되겠죠? 이런 게 이제 그 확률의 첫 번째 유형이 나겠죠? 그냥 뭐 경우의 수에 근거한 확률적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그 뒷담화 한 파트를 쌤이 나가버릴게요. 알겠죠? 나가서 나중에 강의 들을 때는 가볍게 스킵하고 풀이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내용이 좀 쉬워서. 확률처럼 내용이 쉬워요.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오늘 2단원까지만 나갈게요. 쉬었다 가시죠. 보시죠. 여러분 교재는 94페이지를 핍니다. 94페이지. 여기도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94페이지. 쓰니까는 뭐 확률 페이지 그대로 펴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용어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유형이죠. 두 번째 유형을 하면 지금 방금 뭐 확률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시행이 발생됐을 때 알겠죠? 전체 영수분에 원하는 경우를 푸는 거고 두 번째 네 목소리가 좀 그렇죠? 네, 자 보시죠. 그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파트입니다. 곱셈 정리. 이것도 좀 가볍게 얘기해 주면요. 경우의 수에서 푸는 고백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둘 다 동시에 행위를 하면 두 경우의 수 곱했잖아, 그렇죠? 확률도 마찬가지로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하면 확률을 계산할 때 곱하면 돼라는 얘기가 되는 쉽게 말하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고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둘 다 하는 거죠. 이렇게 3의 배수가 나오고 엔드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봐봐. 이거 우리가 1번에서 배운 이산적 확률로 간다면 저기서 풀 수 있어야겠죠? 이게 왜냐면 얘를 이렇게 푸는 게 확률에 대한 모든 확률을 풀 수 있는 풀이법이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주사위를 던지면 총 6가지의 숫자가 나올 거죠. 동전은 앞뒷면이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원하는 경우를 구하면 원하는 경우는 주사위가 3의 배수면요 3, 6 두 개 있겠죠? 동전 앞면이니까 3하고 앞면, 6하고 앞면 총 몇 가지? 2가지.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게 2가지. 동전 앞면이니까 얘가 되겠죠? 얘가 답인데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다 소리야.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2. 그리고 나서 그죠? 동전 던질 거 아니야? 동전 앞면이 나와야 돼. 확률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얘는 곱셈 정리로 푼 거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얘는 그냥 이산적 확률로 푼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건 개념 문제니까 둘 다 가능한 풀인데 이제 특정 문제에서는 한쪽밖에 안 되긴 하겠지.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516번으로 가볼게요. 516번 보시면은 뭐 요 얘기 알겠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곱셈 정리는 지금 이건 물론 개념 문제지만 문제가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류의 문제를 줄 건데 상황을 좀 두루뭉실하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처럼 정확한 케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애매한 케이스를 줄 겁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쌤이 뭐라 적어놨냐면 각각의 케이스, 각각의 경우를 잘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 분리,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당연히 진행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의 수 풀이 능력은 똑같은 거야, 알겠죠? 뭐 일단 개념 문제부터 쌤이 한번 쭉 단계를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일단 516번 같은 건 개념 문제입니다. 516번 보시면요. 주머니 안에 자 봐봐 여기서 쌤이 이산적 확률과 곱셈 확률 좀 구별해 줄게요. 주머니 안에 흰 공이 5개, 화이트 5개. 그 다음에 검은 거 3개, 블랙이 3개 있습니다. 이런 주머니가 있을 때
봐봐. 구슬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둘 다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얘네 행위를 2번 하는 거죠. 한 개 꺼내고 또 한 개 꺼내는 거 알겠죠? 그때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단이 중요합니다.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이 문제에서는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다시 넣는 경우도 가볼게요. 다시 넣는 경우. 거기 마저 풀면 돼. 다시 넣지 않는 경우로 가볼게요. 이 문제부터 하겠죠? 한 개씩 2번 꺼낼 때 둘 다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처음 한 개 꺼낼 때 흰 구슬일 확률 얼마예요? 8분의 5가 되겠죠. 이걸 뭐 굳이 말하면 8시 1분의 5시 1인데 우리가 보통 한 개 꺼낸 건요. 비율이 확률이 알겠죠? 8개 중 5개니까. 그리고 나서 그죠? 그러면 이미 하얀색이 한 개 날라갔으니까 4개 남았겠죠? 다시 하지 않는 거니까. 두 번째 한 개 꺼낼 때 흰 공이 확률 얼마야? 7분의 4가 되겠죠. 뭐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곱셈 정리죠. 둘 다 하는 행위니까. 그러면 다시 넣는 경우는요. 8분의 곱하기 8분의 5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이럴 수 있어요. 다시 문제가 야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이러면 문제가 다른 문제야. 행위가 틀린 거니까. 그때 뭐 둘 다 흰 공인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요건 이산적 확률이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시행을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때라는 건 전체 경우수는요 8C2가 되겠지. 이랬어요? 분의 흰 공만 2개 꺼낼 거면요 흰 공 5개 중에서 2개 선택. 얘가 답인 거죠. 이 셋 다 구분 되겠죠, 알겠죠? 이쪽 라인이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이쪽은 우리가 아까 풀었던 이산적 확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파트를 공부하는 게 여기야, 알겠죠? 자, 여기는 이런 패턴인데 얘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면은 여기 하나 있네. 520번 보겠습니다. 520번입니다. 볼게요. 지우고 520번입니다. 자,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2개 있습니다. 자, 전체 10개고요. 여기는 문제풀을 조금 보면 감이 잡혀요. 당첨이 2개, 꽝이 8개. 인 상태에 이제 그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제비를 하나씩 차례로 확인하여 2개를 모두 꺼내면 꺼내는 일을 중단한다. 알겠죠? 그때 5번째 꺼내는 것을 중단할 확률을 구해.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무슨 소리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게임은 끝나야 돼. 당첨을 2개 다 꺼내면 게임 끝납니다. 알겠죠? 그때 꺼낸 건 다시 넣지 않을 때 5번째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가볼게요. 일단 봐봐. 이 케이스 분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루뭉실한 걸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5번째 뭘 꺼내야 돼? 당첨을 꺼내야 돼? 꽝을 꺼내야 돼? 당첨을 꺼내야 되겠죠. 그래 게임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4번 중에서 당첨 몇 번 꺼내야 되는 거야? 한 번 꺼내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몇 가지 있겠어? 총 4가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 당첨 꽝꽝꽝 당첨 끝.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풀리는 패턴이 곱셈 정리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꽝꽝 당첨 꽝 당첨. 네 번째 꽝꽝꽝 당첨 되겠죠. 끝. 알겠습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한 10개짜리 나온 적 있어요. 10개 다 써가지고 확률을 다 그거 더하는. 알겠습니까? 이런 게 4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가볼게. 예일 확률. 처음에 당첨이 얼마예요? 10분의 2. 그죠? 한 개 줄었죠? 그죠? 그 다음 뭐야? 9분의 8. 한 개 줄었겠죠? 그죠? 그 다음은요? 8분의 7. 그 다음은요? 7분의 6. 마지막은 6분의 한 개 남은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다 구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 분모는 어차피 19, 8, 7, 6이고 끝에는 1이야 어차피. 그렇죠? 이거 확실할 것이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꽝을 처음에 뽑은 건 무조건 8이겠죠. 당첨을 처음 뽑은 건 2가 되겠죠. 그 다음 7, 6은 같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분자에 있는 2, 8, 7, 6이 여기 동그라미 X의 위치 따라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 결과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만 해보면 금방 감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될 확률이 얘라면 약분해 볼게요. 얘라면 안 되는구나. 5분의 1. 그죠? 그러면 요게 45분의 1이야. 알겠죠? 정답은
45분의 1이 몇 개 있어? 4개 곱하기 4. 네. 알겠습니까? 뭐 이런 툴이 곱셈 정리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까이 케이스의 확률을 구해서 둘 다 해야 되니까 곱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쌤이 525번을 가볼게요. 자, 감이 슬슬 잡힐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툴이야. 알겠죠? 여기는 툴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알겠죠? 오늘 요것만 좀 많이 보여드리고 패턴마다 좀 보여드린 다음에 마무리해드릴게요. 자, 525 보시면 주머니 A에는 A 주머니에 있는 흰 공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 1개 다 있고요. B 주머니에는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에서 1개를 꺼내어 B에 넣은 다음 B에서 2개를 꺼낼 때 꺼낸 2개가 모두 흰 공인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겠습니까? A에서 1개 넘기고요 B에서 2개를 꺼냅니다. 그때 이 2개가 모두 둘 다 흰공 2개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줄 거예요. 애매한 건 뭐냐면 야, A에서 넘어온 게 지금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두 가지 케이스 분리해서 풀라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B에서 최종적으로 꺼낸 2개의 공이 흰 공이 되려면 케이스가 2가지겠죠. 이제 어떻게 첫 번째 A에서 넘어와서 B가 됐을 텐데 A에서 흰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 흰 공 2개 뽑고 혹은 두 번째 A에서 B가 검은 공 넘어와서 흰 공 2개 뽑을 수도 있겠죠. 확률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둘 더하면 정답 이런 식인 거죠. 가볼게요. 자, A에서 흰 공 꺼낸 확률 얼마야? 4분의 3. 그리고 나서 그렇죠? 상황 잘 인지하시고 흰 공 하나 추가됐으니까 3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개 있는 데에서 그죠? 이번엔 동시에 2개 꺼냅니다. 어떻게 되겠어? 62분의 이해되겠어? 흰 공만 2개 32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될 확률 됐습니까? 헷갈려? 봐봐. 자, 요 2개 케이스는 이해됐죠? 그러면 A에서 흰 거 꺼내는 게 4분의 3 이해됐어? 곱하기 흰 거 넘어왔으니까 3개 됐을 거 아니야. 그럼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흰 거 2개 확률은요 6개 중에 2개 뽑을 때 흰 거만 2개 뽑는 거니까 32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이거 지우고 검은 공은요 처음에 검은 공 뽑으면 얼마나? 4분의 1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검은 공 넘어서 얘가 이제 4가 되겠지. 그죠? 이 6개 중에 2개 뽑을 때 흰 공만 2개, EC가 되겠죠. 둘을 더하면 정답. 요런 패턴이 곱셈 정리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됐어요? 네. 문제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똑같은 문제에서 말 하나 바꿔도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A에서 2개를 꺼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개 꺼낼 때 흰 공은 2개 확률 구해라.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되겠어? 3가지. 검은 거 2개 뽑는 거, 한 개 한 개 뽑는 거, 흰 거 아니네? 2가지네? 그죠? 검은 거 2개 불가능하구나. 그쵸? 검은 거 2개 바꾸고 되지 뭐.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죠? 검은 거 2개 뽑는 거, 흰 거 2개 뽑는 거, 한 개 한 개 뽑는 거. 그러면 3가지로 다 풀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뭐 흰 거 2개부터 가볼까? 또 흰 거 2개. 옆으로 이번에 2개 꺼내니까 52분의 1 다 되겠지. 흰 거 2개 30. 그리고 나서 그죠? 요게 A에서 2개 꺼낼 때 흰 거 2개 꺼낼 확률 곱하기 여기 흰 거 2개 넣어서 4개 되겠지. 그죠? 그러면 7개 중에 2개 꺼낼 때 4개 중에 2개 뭐 이런 식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한 개 한 개 뭐 검은 거 2개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 3개 다 구해서 더하면 된다. 요런 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말장난을 많이 칠 거예요. 알겠죠? 말장난 많이 칠 거니까 그것만 잘 판단해서 끌고 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535번 파트로 할게요. 네, 없으면은 뭐 강의 아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내가 보고 곱셈 정리 다음 파트 강의 시간 체크해서 여러분이 그 깔끔한 공부를 위해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535번 535 어느 음식점에서 535입니다.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비가 오면 0.9 비가 오지 않으면 0.3 이런 문제도 되게 유명한 개념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정리 좀 할게요.
음식점에서 비가 오면 매출 달성할 확률이 0.9래요.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매출 달성 확률이 0.3이랍니다. 오케이? 그럼 반대 상황도 알 수 있어요. 비가 왔을 때 매출 달성에 실패할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 0.1인 거죠. 6번이 보니까. 비가 안 왔을 때 매출 달성 실패하는 게 0.7이겠지. 뭐 이렇게 다 그 6번도 바로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랬을 때 자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비 올 확률이 0.6일 때 이 음식점이 하루 매출을 달성할 확률을 구해라. 상황됐습니까? 그럼 이미 감을 잡아야 돼.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음식점에서 매출 달성 확률이 비 올 때와 비 안 올 때로 구분돼 있으니까 얘가 비 올 확률을 알려준 건요. 케이스가 두 가지 있다 소리죠. 비가 왔을 때 달성될 수도 있고 비가 안 왔지만 달성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툴 이해되시죠? 그럼 굳이 뭐 두 개를 안 쓰고 바로 풀어볼게요. 자, 비가 올 확률이 0.6이니까 비가 왔어. 그리고 나서 곱셈이죠. 매출 달성해야지. 0.9. 또는 이해됐습니까? 비가 안 왔어. 0.4겠지. 비 오랑 0.6이니까 비 안 오랑 0.4겠죠? 오케이? 설명하겠어. 자, 0.6이 비 올 확률이야. 그럼 비 안 올 확률 얼마야? 아, 네, 알겠습니다. 0.4입니다. 그렇죠? 비가 안 왔고요. 그때 달성을 해야지. 0.3입니다.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뭐 계산해 보면 0.54 더하기 0.12가 되니까 0.66이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 자, 이런 식의 문제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문제가 여기 있는 539번 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건 다 개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실전에 나오질 않아요. 이걸로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연습하는 거야. 자, 539 보시면 아까 주머니에서 꺼내는 문제 있죠? 그런 건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이런 거 비오고 비하고 이런 거 뭐 내신다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이런 걸 이제 훈련하는 거죠. 봐봐. 얘네들 뭐라 했냐면 자, 7월에 비올 확률 조사해 보니까 비 온 다음 날 비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비가 오고 동남할게요. 그런 다음 비가 또 올 확률이 3분의 1. 그럼 비가 왔을 때 비가 안 올 확률은요? 3분의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아,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됐어요? 그럼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요? 4분의 3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환경에서 얘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월요일날 비가 왔어. 이거 내가 따지는 게 아니야. 네, 세팅을 해준 거겠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화요일과 수요일을 지나서 목요일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해봐. 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아까 그 제비뽑기에서 뭐 게임 끝나는 문제 비슷한 거지. 알겠죠? 여기는 비가 오면 확정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때마다 확률이 바뀔 거 아니야. 그 다 구하는 얘기인 거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비 오고 비 오고 비 오는 거. 이것도 비 올 확률 구해야 됩니다.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니까. 두 번째. 오고 안 오고 오고. 세 번째. 안 오고 오고 오고. 네 번째. 안 오고 안 오고 오고 이렇게 되겠죠. 다 구해서 더해야지.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실수가 안 하면 됩니다. 자, 화요일날 비 올 확률은요. 비 온 다음날 비 온 거잖아. 3분의 1. 그리고 나서 비 온 다음에 또 비 와요. 수요일날 3분의 1. 비 온 다음에 비 와요. 3분의 1. 얘네 이걸로 끝. 그죠? 얘는 당연히 똑같지 않습니다. 다 구해야죠. 자, 비 온 다음에 비 와서 3분의 1. 비 온 다음에 비가 안 왔어. 3분의 2죠. 동그라미랑 X는 이거죠. 그 다음에 비 안 온다는 비가 왔어. 여기 있죠. 4분의 1. 얘는요. 비 온다는 비가 안 왔어. 3분의 2. 비 안 온다는 비가 왔어. 4분의 1. 비 온다는 비가 왔어. 3분의 1.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비 온다는 비가 안 왔어. 3분의 2. 비 안 온다는 비가 안 왔어. 4분의 3. 비 안 온다는 날 비가 왔어. 4분의 1. 더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되거나 또는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덧셈 이렇게 되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대충 뭐 어떤 식의 진행을 요구하는지는 감이 오시죠? 소재는 바뀌고 있지만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들이 곱셈 정리 패턴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쭉 해보시면 되고요. 542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틀마다 진짜 보여드리고 마실게요. 542번 다 나갑니다. 542입니다. 542 보시죠.
5, 4, 2도 보시면 비용 문제 똑같은 거야. 자, 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문제 보시면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이 나와 있어요. 자, A가 성공할 확률은 5분의 4. 그럼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이겠지. 그죠? B가 성공할 확률은요? 4분의 3. 실패할 확률은요? 4분의 1 되겠죠. 그죠? C가 성공 10분의 7. 실패 10분의 3. 뭐 이런 확률을 받는 축구 선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때 이 문제 질문 첫 번째. 두 사람만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 풀어보고요. 두 번째. 적어도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을 구해봐라. 이 두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부터 가시죠. 두 사람만 성공이면 이게 경우의 수면 뭐 3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겠죠? 얘는 그럴 수 없는 게 확률이 다르니까. 다 두들겨야죠. 알겠죠? 그러면 A, B, C 세 명이 승부차기 했어. 두 사람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케이스는 세 가지겠죠. 성공, 성공, 실패. 두 번째. 성공, 실패, 성공. 세 번째. 실패, 성공, 성공. 그럴 수 있겠죠? 하나만 해줄까? 5분의 4 곱하기. B 성공, 4분의 3 곱하기. C 실패, 10분의 3. 해결 뭐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 자, 얘 같은 경우 봐봐. 적어도 한 명 이상 성공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내서 다 실패 빼면 되겠죠. 6건. 알겠습니까? 전체는 1이니까. 확률은 실패 5분의 1, 실패 4분의 1, 실패 10분의 3. 정답 뭐 이런 식이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곱셈 정리 패턴입니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553번 가볼게요. 553번. 다 왔네요. lem만 2개 정도만 풀어주면 되겠다. 553번 볼게요. 전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네, 보시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하는 동안. 553번입니다. 이것도 뭐 자주 나온 소재는 아닙니다. 연습 중입니다.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 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각 스위치가 뭐 닫힐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얘가 닫힐 확률 2분의 1, 열릴 확률 2분의 1. 열리면 뭐 전류가 통하지 않겠죠. 그때 질문이 A에서 B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알겠죠? 뭐 이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직렬 연결이고요. 이런 걸 병렬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병렬이 헷갈리죠. 왜냐면 위에만 닫혀도 전류는 흐르죠. 둘 중에 한 개만 닫히면 되잖아. 준성 아니니? 준서가? 네, 직렬 병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봐봐. 야, 여기 하나 닫혔으면 전류 흐를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류의 문제는 얘를 먼저 보래. 이 둘을 분리시키지 말고 알겠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 선생님, 얘가 만약 닫히는 전류가 흐르는 걸 동그라미를 치고 뭐 안 흐르는 거 X라 치면요, 이게 무식하게 푸는 애들이 이렇게 풉니다. 여기를 뭐 X, 여기를 Y, 여기 Z라 치면 X, Y, Z가 세 개로 분리하는 거지. 얘는 흘러야지 무조건. 그렇죠? 얘가 흐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둘 다 흐르는 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거 다 구하면 범 정답.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이해됐습니까? 이 케이스 말고 없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분류하면 그 다음 문제인 이런 건 아주 빡세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제가 지금 병렬 2개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전류 문제를 혹시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를 먼저 푸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과 흐르지 않는 확률을 세팅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줄여가는 거죠. 그래야 좀 긴 문제도 풀기가 쉬운 거니까 한 방에 뚫지 마시고 하나의 잘못 처리를 해버려요.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 전류가 흐를 확률보다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게 쉬워요. 어떻게 되면 돼? 둘 다 열려 있으면 돼. 그죠? 이해됐습니까? 둘 다 안 흘러야 안 흘릴 거 아니야 전류가. 이해됐어요? 얘가 열려 있을 확률 얼마야? 2분의 1. 얘는요 2분의 1. 둘 곱하면 4분의 1.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당연히 흐를 확률이 얼마겠어요? 4분의 3이겠죠. 그럼 이걸 볼 필요 없잖아. 이 덩어리가 하나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덩어리는 전류가 흐르는 확률 4분의 3. 흐르지 않으면 4분의 1. 그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 흐르고 여기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정답은요.
저기 흐를 확률 2분의 1 닥칠 확률 그죠? 여기 흐를 확률 4분의 3 정답 8분의 3 되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전류 문제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묶어놔라. 알겠죠? 그래야 좀 다루기 편하다. 이 전류 문제가 또 수능 주제는 케이스 잘 없기 때문에 전류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진행을 할 때는요 하나씩을 정리해놓고 그거를 먼저 깔끔하게 쳐놓고 풀면은 좀 문제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풀이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봐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55번입니다. 대진표 여기까지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진표는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5 보시죠. 5.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대진표 하는 거 기억나요? 대진표 있는 거 하나 연습해볼까? 이게 다 나오자마자 복습을 해야 됩니다. 4명이 있어. 다음과 같은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풀 기억나십니까? 풀 기억납니까? 네. 4명이 있어. 얘를 둘둘 찢는 조편성을 진행한다 그랬죠. 오케이? 필기장에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둘둘 찢으면 끝나 그냥. 거기 그 보일수학 조편성 봐봐. 거기 대진표 다 있어. 위에서도 찢어서 넣으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거기 2개나 예시가 있네 지금. 왜 좀 읽으시라고요. 알겠어? 어떻게 하면 돼? 4명 중에 둘둘만 찢어서 탁 넣으면 끝 그냥. 결국 4명을 2명 조편성하는 경우의 수가 답이야. 오케이? 조편성하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엄청 잘 나오거든. 대진표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조편성은 엄청 잘 나옵니다. 4명을 둘둘 좁혀서 어떻게 하지? 불러줘봐. 4시 곱하기 2시 끝? 나누기 2팩. 왜 2팩이야? 같은 개수가 2개 있으니까 나열되는 만큼 2팩.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저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제 정답 저거. 알겠죠? 근데 확률의 조편성은요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 되게 쉬워요 오히려. 알겠죠? 확률 조편성 가볼게요. 봐봐. 얘는 이렇게 풀면 돼. 자 보세요. A, B, C, D가 4명이 다음 같은 대진표를 이용하여 시합하려고 한다. 대진표가 이렇게 있어요. 잘 봐야 돼. A, B, C, D 4명이 이제 이렇게 시합을 할 건데 얘가 뭐라 했냐면 A가 C, D와 시합할 때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아, A는 C랑 D랑 게임을 하면 그죠?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C나 D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비기는 건 없다. 적혀 있을 거야. 안 적혀 있네? 비기는 없어. 알겠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요. B가 C와 D야. B가 C 또는 D와 게임을 하면 그죠? B는 이길 확률이 2분의 1. B가 이길 확률 2분의 1, C나 D가 이길 확률 2분의 1 되겠네요. 그랬을 때, 자 문제 냅니다. 이때 이런 대진표에서 A와 B가 결승전에 만날 확률을 구해를 가놨어.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A와 B, CD는 중요하지 않아요. A, B가 중요한 거니까. 자 A와 B가 배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A부터 배치하고 B를 배치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A를 배치할 때 지금 여기 비어있잖아. A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어디든 상관없죠? A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칩시다. A가 여기 있을 확률? 이건 1입니다. 확률을 얘기하면. 왜 1이냐면 봐봐. A가 들어왔을 자리 몇 자리야? 4자리. 중에서 A가 어디 들어가야 돼? 4가지. 확률이 1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상관없는 확률은 다 1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A는 자리 잡았어. 이제 B를 넣어야지. B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 3개 중에 2개. 3분의 2입니다. 왜 결승을 만나려면 A랑 1회전에서 만나면 안 될 거 아니냐. B는 여기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3분의 2야. 그리고 나서 자 갑니다 이제. 여기에 C나 D가 올 수 있는데요. 원래 CD 오는 거랑 DC 오는 게 원래는 다른데 지금 상황을 봐봐. A가 C가 오든 D가 오든 이기랑 똑같잖아. B도 C가 오든 D가 오든 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어디가 C고 어디가 D인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안 중요하죠. 확률을 치면 1인 거지. CD 오나 DC 오나 상관없으니까 1 그냥. 알겠죠? CD를 배치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CD는 배치했습니다. 아직 결승에서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났죠. 이제 뭐 해야 돼? 이겨야죠. A가 이기고 올라가야지. A가 이길 확률 3분의 2. B가 이길 확률 2분의 2. 이러면 결승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확률적 대칭표는요 하나씩 잡아 넣으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하나씩 처리해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자, 좀 더 단단한 그 점검을 위해서 한 개만 더 볼게요. 5, 6입니다. 5, 6. 오늘은 네, 여기만 하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시험 상황 생각이 있고요. 여러 상황 생각이 있으니까 봐봐요. 자, 1반이고 1반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반부터 7개 반, 1반부터 뭐 7반까지 있겠죠. 시합을 하는데 이미 1반은 부전승이야.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해라. 각 반이 이길 확률 다 2분의 1이고 기권은 없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1반과 2반만 중요하네. 딴 반은 필요 없네요. 자, 2반이 1반과 게임을 할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이네. 그러면 1반과 2반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을까요? 두 가지. 언제?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그렇죠? 결승에서 하거나 뭐 준결승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B가 여기나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게임해야지. 여기에 들어가면 결승에서 해야지. 상황이 됐습니까? 뭐야? 1반과 2반이 준결승에서 게임하는 케이스와 결승에서 게임하는 케이스 두 개를 분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생 정리는 다 대부분 이렇게 분류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여러분 준결승에서 게임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여기 들어가야지. B 2반이 여기에 배치될 확률이 얼마냐면 6개의 자리 중에 2군데의 자리 6분의 2가 되겠다. 됐어요? 6분의 2의 확률로 B가 2반 여기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2반이 한 번 이겨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2. 그러면 얘는 끝. 그죠? 반대 케이스 2반이 여기 들어가면 6분의 4. 그리고 나서 2반으로 들어갔어. 오케이? 2반이 몇 번 이겨야 돼? 한 번, 두 번 이겨야 될 거 아니야. 2반이 두 번 이기는 2분의 1 제곱. 곱하기. 그죠? 1반도 여기 누가 올라도 한 번 2 올라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승. 이건 1반 이길 확률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을 더하면 또 정답. 이해되겠어요? 이런 유형이 곱셈 정리 패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요게 형님 두 번째 유형적 풀이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생님 풀어준 문제들 복습 확실히 좀 해주시고 다음 목요일까지는 그 쌤이 강의만 좀 하나 개념만 들어오라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뭐 지금 뭐 각자 또 시험 대비나 이런 걸 또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개념 강의만 들어주세요. 쌤 개념 강의는 그냥 초단으로 정리 드릴 테니까 다음 주 들어오고 나면 좀 정리하기 편할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강의 들어서 다음 진도까지는 빼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 수고했다. 복습해라. 복습은 하고 다른 거 해라. 네. 네.